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목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그냥 뭐 바로 찍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일단 저에게 있었던 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하고 오늘 간에 느꼈던 점은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좀 제가 양발 쪽에 200 정도 차고 있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30 정도 내려가 170 정도 차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해서 어제 또 이래 한번 내려봤다가 내려보니까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한 15g, 한꺼번에 15g 정도를 빼봤는데, 원래 15g 빼면 안 되는데 5g씩 빼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5g씩 100원짜리 한 개 정도 중량을 이렇게 덜어내고 또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중량을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요, 5g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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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5g에 대해서 못 느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5g이요, 효과가 진짜 있거든요. 100원짜리 하나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던 일단 15g 내렸다가 뭐 이렇게 뭐 버텨보려고 또 버텼는데 또 막 자꾸 올라왔어. 결국은 다시 제자리 다시 뭐 돌아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다시 170g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하면, 그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사증후군 구간이 있고, 자,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가,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있는가, 이제 그러니까 몸의 회복 과정 선상에서, 나는 이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초기 단계라는 거는 이제 대사증후군 동영상 구간 있죠. 1번, 대사증후군 1번에서 110번까지. 두 번째는 지금 균형 잡기 구간이 있어요. 1번에서 뭐 30번, 31번 뭐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사증후군 구간도 아주 초기인 그 보충시켜주는 단계냐, 그리고 중량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단계냐, 또 대사증후군 구간 중에 마지막에는 중량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균형 잡기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오른손, 왼손을 동일하게 차기 시작하고, 또 조금 지나면 오른쪽 배에 찼던 수건을 빼기 시작하고, 또 좀 지나면 뭐 이렇게 호주머니, 옆구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이 구간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지금 균형 잡기로 들어왔다가 다시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균형 잡기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먹힘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다시 대사증후군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또 있는데, 다시 대사증후군 구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기립근이 오른쪽. 근데 또 약간은 차이점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배는 벌써 올라와 있어서, 윗배가 올라와 있어서 수건을 찰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은 다시 70으로 내려주고, 왼손은 올라가고, 왼쪽 다리도 중량을 좀 올려주고, 필요해서 옆구리도 지금 또 차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게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목, 이 뒤쪽 머리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피 있잖아요. 두피가 이렇게 뿔룩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밤사이 끓기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표피도 약간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이게 좀 또돌또돌하게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왼쪽 다리 언더 상황이나 왼쪽 옆구리 언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야, 오른쪽 폐가 처져 있으면서 오른쪽 옆으로, 오른쪽으로,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면 우리가 뭘 했었습니까? 대사증후군 구간에서 모자를 썼었잖아요. 모자를 왼쪽 머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한번 넣어보면, 그 모자를 쓰는 이유가, 저처럼 이렇게 물론 저는 여기 뭐 모래주머니를 넣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왼쪽 머리에 뭐 30g이나 50g이나 70g이나 모자에다가 왼쪽 머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넣어 놓으면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넣어주면, 그죠? 저울의 효과가 돼서 왼쪽에 넣으면 오른쪽 저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잘 올라와서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이 생각이 나야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론 제가 제 아내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는 잘 몰라요. 저도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 아내가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생각이 나서 혹여나 해서 이제, 물론 뭐 어제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하고 중량을 5g씩 어제 많이 올렸어요. 5g씩 계속 올려서 한 5번 정도, 6번, 5번 이렇게 올려서 한 25g이나 30g 정도 기존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한 200, 250, 60, 뭐 한 270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옆구리도 조금 더 올려주고, 손은 원래 한 500, 700, 막 800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그 하여튼 뭐 저희 아내는 확실히 대사증후군 구간 끝자락에, 대사증후군 구간인데 후반부에 지금 거기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하고 있고, 그간에 이게 왼쪽 라인에 먹힘 현상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먹힘 현상도요, 자꾸 두드리면요, 나중에 중량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이게 먹혀서 중량 오도 가도 못하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러다가 한번 과감하게 첫날 한 50 정도 팍 올려버리니까 통과가 약간 됐어요. 근데 통과가 됐는데도 또 먹힘 현상 비슷한 게 또 나타나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5g씩, 5g씩, 5g씩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 먹힘 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왼쪽 라인이 계속 아팠던 거죠. 불편하고, 이게 종아리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발목도 이렇게 자꾸 꺾이고, 이래, 제 안에 써 있는데, 왼쪽 발목이 자꾸 꺾이고 그랬었어요. 왼쪽 다리에 혈액이 정상적으로 안 흘러가니까. 좋습니다. 저희 아내 상황은 요걸로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 얘기는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하여튼 어제 왼쪽 옆구리에 5g씩, 그러니까 그 먹힘 현상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겨내면서 올라온 거예요. 피로에 의해서. 확실히 저희 아내가 오른쪽 때 걸어보면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요. 본인이 느끼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왼쪽 다리에 이 발을 디딜 때, 뒤뚱뒤뚱 걸을 때 왼쪽 다리에는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은 그냥 아직 왼쪽 다리가 중량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옆구리도 약간은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게 전에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전에가 100이라면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기에 그래도 10도 작은 건 아니에요. 10도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왼쪽 옆구리 거의 한 750, 뭐 800, 뭐 이 정도까지도 차고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조금 더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여튼 헤어밴드, 저희 아내는 모자를 안 쓰고 헤어밴드 해갖고 여성들 이렇게 약간 두꺼운 헤어밴드 있잖아요. 거기다 아마 50g인가 끼웠을 거예요. 왼쪽 머리에다가. 왼쪽 귀 위, 약간 앞쪽 거기다가 한 50g 정도 끼웠습니다. 자, 대화가 이게, 동영상이 두서없이 자꾸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첫 번째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자꾸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다리가 무거워서 10분 이상을 서 있기가 싫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거워지니까. 그냥 앉고 싶고, 눕고 싶고 해서 서 있는 게 싫으니까 맨날 오토바이에서,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막 너무 소중하게 다녔거든요. 오토바이를 그냥 사고 싶다. 그냥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진짜 오토바이를 샀어요.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을 벌어서. 어?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희 아내가 또 보태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샀어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다리가 가벼워져 있지? 이런데.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하면, 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골반이 틀어져서 오른발이 뒤로 가 있고, 왼발이 뒤로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발바닥도 뭐, 안쪽, 바깥쪽, 이렇게 정상적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서서 있으면 피가 일단은 내려가요. 그죠? 다리 쪽으로. 왜? 발바닥에 힘이 가해지니까. 발바닥에 힘이 가해지니까 피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더라도 이게 혈관, 다리 혈관, 창자혈관, 다리 혈관에서 피가 쓱 내려갔다 쓱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다리 혈관이 앞쪽, 뒤쪽도 꼬여 있지만 안쪽, 바깥쪽도 꼬여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오지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단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저도 발이 시려운 경험을 해봤거든요. 한여름에 수면 양말, 그 두꺼운 양말 있잖아요. 에스키모 양말. 그거 신고 잤다니까요, 진짜로. 저희 아내한테 좀 하나 사달라고 부탁해갖고. 한여름에 수면 양말을 신고 잤으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우리가 사람이 죽은 사람 만져보면 차갑잖아요. 그죠? 체온이 없으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차가워지거든요. 그죠? 발이 차가웠던 건 혈액 순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 우리가 손에도 차고 해서 운동을 막 이렇게 해야만 다리에 있던 피가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심지어 이부자리를 조정해서 약간 경사지게 해줘야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빠져나오면서 시원하다라고 느끼면서 발이 따뜻해지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죠?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희한하게 그렇게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떤 경우는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균형 잡기 들어오는 그 시점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대사증후군 동영상 110번 끝나고 균형 잡기 동영상 하여튼 그 들어가는 전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여튼 기립근이 돌아가는 시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립근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점이었는지, 혹은 다리가 앞뒤 골반이 틀어졌던 게 제자리로 정확하게 오는 시점이었는지, 아마 균형 잡기 구간이었겠죠. 그 어느 시점에서
이게 허벅지, 무릎 위에 허벅지에 있던 피 같은 것이, 허벅지에 있던 피 같은 것이 이 골반 쪽하고 아랫배 이 주변을, 이게 무슨 소용돌이 치듯이 막 이런 느낌이에요. 빙글빙글 이게 왜 바람이 소용돌이 치면 왜 와, 이게 돌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뭔가 끈끈하면서 뭐 뜨끔뜨끔하면서 그 시간이 한 10초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 누워있는 상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상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거 뭐지? 그 무슨 회전을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도는데, 왼쪽으로 막 도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오른쪽으로 막 도는 것 같다가, 근데 이거는 분명히 혈액의 흐름이라는 거는 생각이 들어요. 가스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창자 속에 있는 가스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는데, 혈액의 흐름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어떤 창자 속에, 그러니까 다리에서 붙들려서 올라오지 못하던 어떤 피가 갑자기 이 창자 쪽으로, 골반 쪽으로 전체적으로 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올라온다는 느낌보다 하여튼 허벅지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올라왔겠죠. 그죠?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래 서서히 장관막이 들리면서 그 다리에 그동안 꽉 붙들려 있던 피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팔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또 걷는 거는 좀 덜 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부자리도 하고, 또 앉아서 물병 흔들기 하고, 저도 하루에 한 번은 물구나무 서기 하고, 또 그동안 막 세트 운동 팔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왜? 다리에서 피가 안 올라오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 이제 올렸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비대칭,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던 상황에서 다리에서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게 가운데로 딱 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굳이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다리에 있던 피가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올라와 버리니까. 그간에 이제 상체 쪽으로 운동을 해놨던 것들이 제대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 힘을 받아서 오히려 다리 쪽이 피가 부족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현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리의 이 문제는 저만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겪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하체가 좀 상체보다 더 튼실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겪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뭐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걸어보면 한 10분만 있어도 다리가 무거워진대요. 저는 지금 하루 종일 그래도 다리가 무거워지질 않거든요. 오히려 다리가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고, 다리에 근육을 키우고 싶다, 스쿼트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니까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그 지인들 몇 분 중에 이렇게 조정 중에 배가 확 뜨거워졌다. 막 이거 배가 막 무슨, 배가 막 하여튼 찜질방 뭐 가마솥? 뭐 하여튼 뜨거워진대요. 저는 배가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거는 뭐는데 아까처럼 그런 느낌은 가졌거든요. 막 조금 뜨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뜨거웠다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뜨끔뜨끔했다. 그냥. 그리고 뭐 이상했다. 약간 애리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그랬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막 혈액순환이 꼬여 있다가 딱 풀리니까 쫙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느낌이 갑자기 흘러오니까 이게 막 혈관이 놀라갖고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혈액이 막 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혹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다 보면 갑자기 내 몸에 막 열이 확 올라올 때 있고요. 그때 혈액순환이 좀, 꼬여있던 혈관이 좀 뭔가 풀린 거예요. 어느 부분에 꼬여있던 게, 다리 쪽이나 창자 쪽에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던 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몸 전체에 혈액이 쫙 퍼져나가면서 온몸 전체가 열기가 확 올라왔다가, 또 어떤 때는 냉기가 쫙 찾아올 때도 있어요. 냉기가 쫙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도 한기, 그죠? 한기를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약간은 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못한데,
그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은 이 갑상선이라거든요. 갑상선, 뭐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하여튼 갑상선에서 체온을 이게 통제를 해준다는데 어떤 혈액순환의 변화가 생기면 갑상선으로 흘러가는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생겨요. 갑상선에 압력이 주어지는 압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한기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서 한기가 아니고 사람이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은 갑상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모르고 당하면 되게 놀라잖아요. 그죠? 근데 알면,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모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다리 쪽으로 그렇게 순환이 안 됐던 그런 것들이 균형 잡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지금 균형을 더 맞춰가니까 다리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피가 내려갔던 피가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냥 걸어 다녀도. 지금 같아서는 제가 한라산도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약간 불편한데, 밤에도 이제 베개 올리고, 어젯밤에 또 베개를 올리고 잤습니다. 베개를 올리고, 또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베개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올리고, 그 위에 이불 덮고 이렇게 자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중량을 하여튼 조금 내렸다가 다시 조금 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170으로 올라갈 거죠. 자, 요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제가 느꼈던 부분은,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다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두 번째 얘기도 어쩌면 벌써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 게, 어, 두 번째 부분은 저희 아내 상황이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현재 어느 구간에 들어와 있는가. 지금요, 뭐 회복 원리라고 해도 좋고 건강 원리라고 해도 좋은데 사실 원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몸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동영상 110개를 듣고 균형 잡기로 들어오는 순간 일단은 균형 잡기로 들어왔다는 균형점 근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균형 잡기 초반부에 들어오면 벌써 회복 원리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알려주는 거는 소소한 것들이에요. 소소한 것들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혹은 왜 마지막에 균형 잡을 때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저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주시면, 또 여러분한테 또 드리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균형 잡기로 들어왔다가 다시 대사증후군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균형 잡기로 가보려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뭐,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도 빨리 균형 잡기로 돌아와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안 돼요. 또 다시 대사증후 구간으로 들어갔고, 이제 옆에서 보고 있기도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런데, 물론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제 몸을 돌보는 거하고 제가 제 아내의 상황을 돌보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또 본인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 쪽으로 오는 어떤 두통이나 이런 게 올 때는 뭐 전진을 하고 싶으면 제 욕심이라면 막 전진을 하고 싶죠.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후퇴해야 될 때는 안타깝지만 또 후퇴했다가 또 돌파를 한번 해야 될 때는 또
격려를 해가면서 또 돌파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나 여러분의 상황을 상상을 해볼 때, 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는 주체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만약에 책을 썼다라면 내가 결론 부분에 있는지, 본론에 있는지, 서론에 있는지, 혹은 인사말 부분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무작정 동영상을 봤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 순서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한 이쯤 있다. 대사증은 동영상 초반부에 있다, 중반부에 있다, 혹은 끝자락에 있다. 균형 잡기에 들어왔다. 균형 잡기 초반부에 있다. 균형 잡기 지금 중반부에 있다. 왜? 균형 잡기 들어왔다가도 또 대사증후군 구간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처럼. 무슨 말인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처럼 들어가면 저희 아내는 다시 수건까지는 안 차요. 왜 안 차냐면 윗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 지금 윗배 확실히 올라와 있거든요. 수건을 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충 같은 것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오른쪽 배, 왼쪽 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약한 구석이 있어서 오른쪽 배 누워서 왼쪽 배에 뭐 1kg, 오른쪽 배에 500, 혹은 왼쪽 배에 500, 오른쪽 배에 500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대사증후 구간에 있으니까 오른손은 70 차고 오른발도 조금 채웠어요. 한 40, 30 그 정도 찼습니다. 오른발도. 그 왼손, 왼발 더 올려잡고 그 기립근 운동 계속하고, 또 모자까지도 썼어요. 모자, 그러니까 핸드밴드, 헤어밴드를 착용했죠. 그러니까 균형 잡기 구간으로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다시 대사증후군 구간으로 다시 돌아갔다. 대사증후군 구간은 돌아갔는데 첫 구간이 아니고 끝자락으로 들어갔다. 예? 중후반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중량적으로 봐서는. 중량적으로 봐서는 중후반 때로 들어왔네요. 그때처럼 뭐 1500을 차고 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250, 260 다리에 차고 있으니까 중후반 때죠. 그죠? 그러면 머지않아서 균형 잡기로 또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뒤에는 분명히 균형 잡기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저도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요, 이 동영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사지 전체에 모래주머니를 벗는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다리에 170편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기 전에 제가 사지 벗고 한 2주, 거의 3주 가까이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다리를 좀 채워준 거예요. 근데 다리를 채워서도 뭐 큰 문제가 안 나고 이게 균형만 잡아주고 길이끝만 맞춰주니까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뭐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할 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살짝, 어제 제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어제 길이끈이 오른쪽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이끈이 왼쪽으로 세게 돌아갔던 경험이 최근에, 하여튼 지난주에 한번 있었어. 길이끈이 왼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대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머리도 어리어리하고 약간 몸살기처럼 살살 아프고,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나 길이끈 이제 왼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길이끈이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도. 근데 운동을 살살 했어요. 진짜 살살 했어요. 뭐 전화기 잡고 요 정도 하고, 이렇게 왼팔 운동도 뭐 철봉 운동을 할 때도 양팔로 같이 하다가 왼팔 한 5번만 더 해주고, 뭐 요 정도에. 또 길이끈 이렇게 할 때도 한 5번만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해도 길이끈이 왼쪽으로 안 오는 거야.
도저히 안 돼갖고 저녁에 와서 집에서 이제 막 세트 운동은 아닌데 풀 세트 운동은 안 해요. 뭐 오른팔도 하고 왼팔도 하고 하는 게 왼팔을 막 벽을 그 문지방을 잡고 뒤로 막 한 15번 세게 당기고 옆으로 막 17번 정도 세게 밀어버리고, 그죠? 이렇게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식탁 테이블에 스트레칭 바 있죠. 왼손에 딱 잡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동영상 하나 찍어 드렸죠. 그걸 붙들고 한 15분, 20분 있어버리니까 딱 오더라고요. 길그 왼쪽 돌아온다, 이게. 사람이 어리해지더니만은 오른쪽 다리, 오른쪽 창자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길이끌이 돌아가면 왼쪽 다리, 왼쪽 팔로 피가 돌고,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에서는 피가 빠져나가요. 맞죠? 길이끌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에 피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왼쪽 팔 다리는 피가 안 들어가요. 근데 길이끌이 왼쪽으로 돌아오면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에서는 피가 빠지고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는 피가 들어와요. 그 느낌을 한 15분, 20분쯤 이래 살살 돌리고 있으니까 딱 오더라는 거예요. 왔다! 드디어 왔다! 이래가. 근데, 자, 그냥 탁 멈췄어요. 계속 해버리면, 휙 돌아가 버리면 또 지난주에 겪었던 그 괴로운 상황. 그 길이건이 자꾸 너무 조금 세게 돌아가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막.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되고, 풀어주는 동작 반대로 막 자꾸 운동을 해야 되고, 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근데 빨리 알아차리면 고생을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딱 알아차려. 딱 알아차려. 그만! 이러거든.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그거는 이제 제가 벌써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얘기했던 거니까. 어제 그런 느낌이에요. 길이건이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얼굴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얼굴이 좀 차분해지는데, 좀 쪼그라드는 느낌 들어요. 길이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얼굴이 차분해지고 좀 쪼그라드는 느낌 들어요. 약간, 뭐, 안정은 돼 보여요. 안정은 돼 보이는데, 꼭 뭐, 중년의 남자처럼 이렇게 약간 얼굴이 약간 내려가는 그런 느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표시 조금은 나요. 근데 길이건이 딱 가운데 오니까 얼굴이 확 펴는 거예요. 또 다시 탱탱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길이건이 또 조금 왼쪽으로 또 지나치잖아요. 머리가 막 어찔어찔하고 어리어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쌍꺼풀이, 양쪽에 쌍꺼풀이 확 져버려요. 뭐, 쌍꺼풀 없는 사람은 쌍꺼풀 만들려고 뭐, 수술도 한다는데, 저는 이게 길이건을 왼쪽으로 돌리면 쌍꺼풀이 알아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오면 또 풀려요. 희한하게. 가운데로 오면. 쌍꺼풀이 진짜 진하게 생겨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이상입니다. 하여튼 동영상 잘 들어보시고요. 한 2번,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셔야 또 여러분들 기억에 또 남아줘야 진짜 필요할 때 이게 떠올라주거든요. 심지어 기도를 해도 내가 들었던 게 있어야 떠올라주는 거지.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없거든요. 내가 충분히 열심히 듣고 또 연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내가 노력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내가 알기는 아는데 기억이 안 나버리면 그거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들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자꾸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억을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억력을 좀 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